솔직히 시아버지 재산은 저희랑 상관없잖아요. 형민 씨 아버지지 제 아버지도 아니고요. 며느리 다영이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지켜온 남편의 기일을 두고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내 남편의 아버지인데 그게 상관이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다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거예요? 완전 시대착오적이라니까. 비웃듯 말하는 며느리 옆에서 아들 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도 좀 이해해야죠. 자기 아버지 제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가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남편 기일 전날이 찾아왔거든요. 벌써 10년째네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북어포 무침, 도라지 나물,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삼색전까지. 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전부터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옆에서 순애가 부치는 전이 제일 맛있어라며 칭찬해주곤 했는데요.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전을 부쳤고, 둘째 해에는 손이 덜덜 떨려서 모양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능숙해졌죠. 슬픔도 익숙해지나 봅니다. 오전 9시쯤 호박전과 동태전까지 모두 부쳤습니다.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놓고 보니 뿌듯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처럼 완벽했거든요. 거실 한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먼지를 살짝 털어냈어요. 여보, 이번에도 내가 준비 잘했어요. 속삭이듯 말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고생한다, 순애야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외아들 형민이와 며느리 다영이를 생각해봤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기일마다 정성껏 참석했거든요. 형민이는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고, 다영이도 조용히 예의를 갖춰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형민이가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다영이는 아예 늦게 와서 일찍 갔어요. 귀찮다는 표정은 숨기지도 않았죠.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해해야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오후 1시쯤 나물 반찬들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도라지 무침은 새콤달콤하게, 고사리 나물은 짭조름하게 간을 맞췄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요. 마지막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내일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남편을 기릴 수 있겠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다영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호한 느낌이었죠. 응, 다영아. 내일 몇 시에 올 거니?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제 제사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갖다 댔어요. 뭐라고 했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나 됐잖아요. 매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다영이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인 것처럼요. 평소 조용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 걸까요?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도 정갈하게 준비된 제사 음식들도 모든 게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어요. 혹시 나도 모르게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다음 날 아침 기일 당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어요. 어제 다영이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민이와 다영이가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민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다영이는 뒤따라 들어오며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거실에 깔렸죠. 와서 절부터 하자. 남편 사진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형민이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그런데 다영이는 뒤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영아, 너도 절해야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다영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르게 대놓고 거부하는 느낌이었죠. 다영아,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야. 절은 해야지.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영이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 제사는 저희랑 상관없잖아요. 형민 씨 아버지지 제 아버지도 아니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두고 그런 말을 하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니?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다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남편 아버지일 뿐이잖아요. 내 남편의 아버지인데 그게 상관이 없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10년 넘게 며느리로 살면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형민이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순간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형민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도 좀 이해해야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전달하는 것처럼요. 중재하려는 모습도 어머니를 달래려는 마음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냉정한 말보다 아들의 무기력한 태도가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제사를 두고 그렇게 말하다니. 형민아,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형민이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다영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영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매년 이렇게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바쁘다는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남편을 기리는 날인데 그것도 바쁘다고 하다니. 바빠서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겠다는 거니? 제사가 꼭 필요한 건가요? 마음으로 기리면 되잖아요. 다영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막힘없이 나왔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사진만이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 따뜻하게 느껴지던 그 미소가 오늘은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 걸까요? 형민아, 내 생각은 어떠니?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아버지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어요. 어머니, 다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간소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키우고 돌봐준 아들이 남의 여자 말만 듣다니. 다영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일찍 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거든요. 기일 당일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절도 안 하고 가겠다는 거니? 어머니, 마음으로는 충분히 기렸어요. 다영이는 이미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형민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다음에 다시 와서 뵐게요. 아들이 다영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 남편이 좋아했던 과일들,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남편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그리웠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맞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는 혼자만의 한숨 소리만 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세대의 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죠. 그날 오후 혼자서라도 제사를 제대로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민이와 다영이가 떠난 후 허전했지만 남편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제사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금 흐트러진 그릇들을 가지런히 놓고 향을 피워 올렸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남편 사진을 감쌌죠. 여보, 혼자서라도 제대로 지낼게요. 속삭이듯 말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영이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형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죠.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다영이가 제사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응, 다영아. 형민이는 어디 갔니? 형민 씨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갔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기일 당일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 리 없거든요. 아마 다영이가 혼자 오라고 했을 거예요. 다영이가 제사상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과일 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제사는 이제 끝내요. 시간과 돈 낭비예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상에서 제수를 치우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다영아, 뭐 하는 거니? 다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물 그릇까지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매년 이렇게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의미 있는 일 하는 게 낫잖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 제사상에서 제수를 치우다니.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그릇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놔, 다영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다영이도 그릇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한 그릇을 잡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만해요. 이제 2024년이에요. 너무 번거로우면 너희는 안 와도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난 내 시아버지한테 내 마음을 지내는 거니까. 그 한마디에 다영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릇에서 손을 뗐어요. 잠깐 당황한 표정을 보였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향 냄새만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다영이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다영이가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럼 다음부턴 진짜 안 갈게요. 현관으로 향하는 다영이의 뒷모습이 단호했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영아, 잠깐만.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혼자 남은 제사상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그릇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다영이와 잡아당겼던 그릇이었죠. 천천히 그릇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서러워서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였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괜찮다, 순애야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죠.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는 향 타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영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부턴 진짜 안 갈게요. 정말 안 올 건가요? 형민이도 따라서 안 올까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체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제사상의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는데 이제 혼자서 다 치워야 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죠.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일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매년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했던 시간이 올해는 혼자였죠.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균열이 생겼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가족이 이대로 멀어질지 막막했죠. 남편 사진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남편에게만은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기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다영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용이 들렸죠.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옛날 사람이야. 다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다영이의 대답은 선명했어요. 아직도 제사 타령이야. 매년 새벽부터 음식 해놓고 절하라고 하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빠졌어요. 설마 나에 대한 얘기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죠. 요즘 누가 그런 거 해? 완전 시대착오적이라니까. 다영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와서 다영이가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목소리가 멀어졌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형민 씨도 이제 지쳤대. 엄마 눈치 보느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옛날 사람, 제사 타령, 시대착오적.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형민이도 지쳤다는 말이었어요. 내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그날 저녁 형민이가 혼자 왔습니다. 다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민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사 일로 다영이랑 많이 싸웠어요. 예상했던 얘기였습니다. 다영이의 전화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형민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이해할까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기일을 이제 그만두라고 하면? 형민아, 내 생각은 어떠니? 아들의 진짜 마음이 궁금했어요. 다영이 말에 따라 하는 건지, 정말 본인 생각인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형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영이도 스트레스 받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결국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들마저 나를 힘든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알겠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설득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형민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영이가 화낸 것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부담스러워해요. 며느리를 이해하라고 하다니. 평생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어요. 그래, 알겠다. 형민이가 나간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평생 함께한 사람의 기일조차 낡은 풍습이 되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지켜온 일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다영이의 비웃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완전 시대착오적이라니까.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혼자서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하나 생각해봤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혼자만의 고집을 부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포근하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쓸쓸한 걸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한마음이었고 서로를 아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뒤바뀌었죠. 며느리는 나를 옛날 사람이라고 비웃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듭니다. 혼자 남겨진 건 나뿐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요.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분노와 절망이 천천히 차가운 체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설득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민이가 전화를 걸어와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대화 때문에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응, 괜찮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형민이가 안도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럼 다음 기일부터는 간소하게 할게요.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순응하는 척했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는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알았나 봐요. 6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닐까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몄던 이 집, 오래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게 남편의 흔적이었어요. 문득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형민이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말이에요.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그 집이 아직도 제 명이었거든요. 당시 남편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순애야, 명의는 내 걸로 해두자.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부동산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등기부등본을 꺼내니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김순애, 소유자가 저였죠. 형민이와 다영이는 그 사실을 모를 거예요. 자기들 명의인 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남편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당신이 미리 생각해둔 거였구나.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그 집에는 남편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편하게 살라고 마련해준 보금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잊고 싶어 하다니. 다영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대차 고적, 제사 타령. 시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옛날 사람이라고 비웃었지만 옛날 사람도 할 일은 할 줄 안다는 걸 보여줘야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밤늦게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김순애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법적으로 그 집의 주인은 저였죠. 남편이 아들을 위해 마련해준 집이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아버지를 지우고 싶어 한다면 시아버지가 남긴 것도 지워야겠죠.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마음이 차분했죠.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냉정해졌어요. 더 이상 슬퍼하거나 화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남긴 것들을 어떻게 지킬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할지. 남편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어요. 여보, 이제 나도 결심했어요. 조용히 속삭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의 결정이 서니까 오히려 편안해졌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지우고 싶다면 그가 남긴 것도 지워야겠죠.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형민이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정말 파신 거예요? 중개업소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거든요. 네, 팔 거예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중개업소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데 빨리 처분하겠다니 의외였나 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의 일이니까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죠. 등기부등본을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소유자가 김순애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중개업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매수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지만 현금으로 즉시 거래하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망설이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아들을 위해 마련해 준 집을 제 손으로 처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새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제 통장에는 목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의 절반은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고 김철수 추모 기금이라는 명목으로요. 남편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머지 절반은 제 노후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였죠.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후 다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흥분한 상태였죠. 어머니, 지금 뭔 일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듯 대답했어요. 뭔 일이냐니, 집 말이에요. 집. 다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났나 봐요. 아, 그 집 말이니? 팔았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이건 저희 집이에요. 다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야 할 정도였어요. 너희 집 등기부등본 확인해봤니?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다영이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어떻게 말도 없이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왜 말해야 하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 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다영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 지금 당장 가보겠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많이 났나 보더라고요. 1시간 후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다영이가 형민이와 함께 온 모양이었어요. 문을 열어주니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다영이는 눈이 벌겋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 결정하세요? 형민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내 집 처분하는데 왜 혼자 결정하면 안 되니?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톤이었죠. 그래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살고 있다고 너희 집이 되는 거 아니야.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랍지도 않았죠. 다영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거든요. 형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절반은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했고, 절반은 내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어. 두 사람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돈을 기대했는데 이미 다 처리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다영이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시아버지 제사가 시대착오적이라며 그만두라고 한 사람이 시아버지가 마련해 준 지대는 살고 싶다는 거니?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영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그 미소가 더욱 의미 있게 보였어요. 마치 잘했다, 순애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거실에서 마주 앉은 세 사람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다영이는 계속 흥분 상태였고 형민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다영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말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데. 말 안 했다고 제사 그만하자고 했을 때 말했어야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게 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영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상관없다고.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남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니네가 시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단 건 그분을 가족으로 인정 안 하겠단 거지. 다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좋아. 내가 원한 대로 제사는 없애줄게. 순간 다영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원하던 답을 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대신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해주신 건 이제 회수야. 그 말에 다영이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너희 결혼할 때 사준 집 말이야. 그것도 시아버지의 은혜 아니니? 다영이가 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 결혼 선물이었어요. 다영이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건 시아버지를 시아버지로 인정할 때 얘기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요. 시아버지 제사도 없애겠다는 아들, 며느리한테 줄 순 없지. 형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니네가 먼저 갑작스럽게 제사 그만하자고 했잖아. 아들을 바라보며 서운함을 드러냈어요. 10년 동안 함께 지내온 제사를 갑자기 그만하자고 한 건 누구였나요? 다영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법적으로. 내 명의로 된 집을 내가 처분했는데 뭐가 문제야? 서랍에서 매매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순애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증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다영이와 형민이가 계약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제사는 나 혼자 조용히 지낼 테니까.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발도 들이지 말거라. 다영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민이는 멍하니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래야 하는 거예요. 형민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래야 하는 거냐고. 그건 너희에게 물어봐야 할 말 아니니?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시아버지를 무시하면서 시아버지의 은혜는 받고 싶다는 게 말이 되니? 두 사람이 터벅터벅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다영이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형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제사 없는 가족이라면 만날 이유도 없잖아. 현관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따뜻해 보였어요. 여보, 이제 됐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다, 순애야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서 제사를 지낼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직 남편과 나만의 시간으로요. 그게 더 순수하고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시간들, 이제는 끝났어요. 앞으로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정말 조용히 남편의 제사를 지낼 다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기리는 시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거예요. 집을 판 후 첫 번째 일은 남편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복지재단에 방문해서 절차를 밟았어요. 돌아가신 김철수 추모 장학기금으로 하고 싶어요. 재단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뜻이시네요. 어떤 학생들을 도우시건가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요. 남편이 그런 아이들을 안쓰러워했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남편이 좋아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달식에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학생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 학생이 인사하며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 덕에 내가 이만큼 살았죠. 직원에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형민이와 다영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을 잃고 많이 힘들어할 텐데요. 소문을 들어보니 전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작은 빌라로 옮겼다는 얘기였어요. 많이 초라해졌을 거예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다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다영이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거실로 안내했지만 말없이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앉아라.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영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당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했다니요. 지금 후회해도 늦었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미 마음이 떠났구나. 다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에 실망했다. 당분간은 각자 살자. 다영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이 왔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서로에게요. 계절이 바뀌고 다시 남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혼자서 준비했어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혼자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오후 2시쯤 제사상을 다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여보, 올해는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형민이와 다영이가 서 있었어요. 2사람 모두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숙였죠. 들어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거절할 마음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2사람이 제사상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다영이가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형민이는 과일을 깎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일을 나눠서 했죠. 제사 시간이 되자 3사람이 나란히 절했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절을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남편 사진만이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제사 때마다 와도 될까요? 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식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톤이었어요. 와도 돼.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오지 마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했거든요. 다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게 됐어요. 남편 덕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